과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책을 얼마나 읽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재성 씨께 제가 질문을. 1년에 책 한 몇 권쯤 보시나요? 진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대답하겠습니다. 1년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 3권 이상을 읽고 있습니다. 이거 봐, 안 믿을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예, 거예요. 저 100% 믿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보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일단 톡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냥 시집을 읽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시집이. 그래가지고 골랐던 시집이 최근에 산 겁니다. 읽어보시집이라고 있어요. 말랑말랑하게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맞춤 방법. 네, 그럼 서울시하고 2권 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롭고도 효율적인 그런 방식을 저절로 시작하신 것 같아서 저도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싶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읽고 싶다고 거의 다 얘기합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으시냐 물어보면 많이 못 읽는다고 얘기하죠. 왜 많이 못 읽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바쁜지를 한번 자기가 써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가계부처럼 시계부라는 걸 딱 한번 이틀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뭐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해서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등등등 써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바빠서 오락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진짜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계부를 써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책보다 더 재밌는 걸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읽지를 않는 거죠.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책이 더 좋으면 텔레비전을 안 보고 혹은 뭐 게임을 안 하고 책을 봤겠죠. 그런데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책은 안 봐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어떤 책을 읽느냐, 책을 과연 어떻게 고르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1권 중에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저걸 평균을 내면 바로 베스트셀러 순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책들이 왜 잘 팔리는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잘 팔리냐면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많이 팔리는 게 베스트셀러의 작동 원리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십에 올랐던 사람 중에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 다 기억하실 텐데 페리스 힐튼이 왜 유명하냐?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페리스 힐튼은 유명한 이유가 없어요. 힐튼 호텔의 상속녀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 훨씬 더 돈이 많은 호텔이라든지 돈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가족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돈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페리스 힐튼은 노래도 하고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역시 또 그거보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수많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페리스 힐튼이 유명한 유일한 이유는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중에서 물론 굉장히 좋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책들은 그 책이 잘 팔린다는 이유로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결정을 타인이 얼만큼 사는 거냐에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책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하고 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문학 서적만 읽습니다. 소설만 읽어요. 정반대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문학 서적만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무슨 역사서라든지 경영서 이런 것만 읽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편중 독서는 저는 굉장히 책을 9권밖에 안 읽는다는 이것보다도 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제 중세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고 독일인의 사랑 같은 소설을 썼던 막스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스 밀러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알미란 무엇인가, 인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말하려면 그것의 범주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주와 맥락 그다음에 차이를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범주가 없겠죠. 하나밖에 안 읽었으니까.
차이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다른 걸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삶에서의 수많은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가치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근데 단 하나만의 가치, 단 하나만의 잣대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독서를 포함해서 이 넓게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의 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10대 아이들한테 가장 되고 싶은 게 뭐냐, 장래의 꿈이 뭐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예인일 것입니다. 연예인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수많은 이 힘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어떻게 보면 같이 시간을 흘러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직업인데 문제인 것은 모든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다 연예인이 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은 연예인들만 봐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혹은 뭐 TV에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꿈을 가장 극적으로 이루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극적으로 꿈을 이루는 일이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꿈들이 있는데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가 깊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넓이를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피노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유도 없이 땅을 파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깊이 2m짜리 땅을 파라라고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럼 깊이 2m짜리를 파게 되면 얼핏 생각하면 일하기 싫잖아요. 맨 땅 파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1m 정도의 지름만 그리는 거죠. 그리고 2m를 파려고 합니다. 근데 2m를 팔 수가 없어요. 2m를 파기 위해선 지름이 5m는 파야지 깊숙이 2m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깊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깊이의 선행 조건이 넓이인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넓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면 소방관이 꿈이 될 수도 있고, 작가가 꿈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꿈이 될 수도 있고, 뭐 의사가 꿈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다.